안녕하세요. 레인저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늘은 바이크를 배우고 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취미 분야와 비교를 했을 때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바이크를 그냥 탈 수 있나요? 바이크는 타려면 기본적으로 면허증이 필요해요.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조작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동차와 바이크는 거의 비슷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요. 2종 소형, 그리고 1종 보통 그런 카테고리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이 성격의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부터 시작해서 실기시험 그리고 적성검사까지 다 통과를 해야 면허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조작을 잘 배워야만 탈 수 있게 허가가 나오는 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정으로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 운전면허는 필기, 기능, 도로 연습까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상황까지 되면 기본적인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져요. 물론 그 이후에도 운전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겠다는 기본 개념과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바이크,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는 조금 길에서 아니면 교통수단에서 천덕꾸러기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 면허시험에도 적용이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능시험, 그 기능시험 하나만 통과를 하면 면허증이 나옵니다. 물론 그 기능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 건 정말 라이딩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그거와는 조금 별개로 그저 어려운 시험. 시험을 어찌 보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일반 라이딩과는 거리가 있지만 따기 어려운 별나라 별세계의 기능시험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실 초심자분들이 고스란히 받아요. 뭐냐면 운전면허를 따러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가면 일단 바이크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바이크 운행 조작을 못하면 많은 곳에서 바이크를 배우고 오시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운전면허 학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거고, 면허를 취득한다는 건 뭐예요? 바이크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이크를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면허 취득 학원을 갔는데 바이크를 배우고 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 타는 법을 배우고 어깨너브로 배우던 동네 아는 지인한테 배우던 해서 배우고 면허시험장을 가서 면허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허 취득 자체도 그 시험 자체도 일반 라이딩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간단한 기능시험이 전부기 때문에 막상 땄어요. 땄는데 그대로 공도를 나가려고 그러면 앞이 깜깜합니다.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브레이크도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스로틀을 얼마나 열어야 되는지 열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이크 선회를 할 때는 아주 저속과 저속 이상에서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필기시험에도 내용은 없고 일반적인 면허시험장에서도 공식에 따른 기능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알려줄 뿐이지 더 중요한 기본적인 바이크의 특성과 라이딩 조작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렵게 이게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상태에서도 배우면서 타기 시작해요. 또는 라이딩 스쿨을 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지시고 있죠. 라이딩 스쿨을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신 거고요. 그렇게 배우고 제대로 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바이크를 처음 탈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조금 더 조심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사고가 날 확률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외국의 통계 자료에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라이더분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아름아름 타거나 그냥 대충 타기 시작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 그렇게 대충 타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대략적으로 타시는 분들의 큰 특징은 바이크를 자전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게 선회나 그런 회전계 조작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똑같고 기본적인 구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전거와 똑같은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핸들을 움직여서 코너를 도는 거예요. 즉 선회를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전거는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냥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돌아나가요. 물론 되게 고속에서는 그것도 또 아닌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냥 직관적으로 돌리면 무리 없이 돌아나갑니다. 하지만 바이크의 경우에는 속도가 올라가면 아주 저속에선 비슷하게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속도가 올라가서 한 15km에서 20km 이상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직관적인 핸들 조작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바이크를 사서 잘 가요. 근데 내용 조작은 모르는데 어쨌든 대충 무게 이동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움직이니까 그대로 그냥 가요. 내용은 잘 모르시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앞에 급하게 피해야 될 게 생겨요. 그러면 으악 하면서 핸들을 피하고 싶은 쪽으로 반대로 확 돌려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되면 바로 반대편으로 날아가거나 앞바퀴가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몸도 다치고 바이크도 망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거 말고 바이크 문화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다치신 분들이 이제 바이크를 접습니다. 아, 역시 바이크는 위험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바이크를 타봤는데 바이크는 위험해. 타지 마. 내가 그거 타다가 이렇게 다쳤어.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한 포인트가 빠졌죠.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제대로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조작으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저 바이크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식으로 치부해서 바이크 전체를 그냥 위험한 물건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자니까 바이크는 위험해. 타지 마. 그런 이야기들이 아름아름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바이크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게 굉장히 인식이 각인이 돼서 왔어요. 요즘에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그거는 특히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어르신분들한테는 특히 더 확실하게 선입견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게 현실이에요. 굉장히 안타깝죠. 자, 여기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일단 그 사고가 나신 분, 그분의 사고 나는 장면까지 한번 쭉 뒤로 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분이 제대로 라이딩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15km, 20km 이상에서는 핸들을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배우시고 탔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그런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적어도 핸들을 돌려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혼자 단독 사고가 날 확률은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혼자 단독 사고가 날 확률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라이딩 팁이나 어떤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그렇게 오래오래 올바른 방법으로 잘 타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내 몸을 지키고 내 바이크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주변에 바이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지금 이 이미지가 많이 바뀔 거예요. 사실 목표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여건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봤죠? 라이딩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바이크 라이딩을 배워야 되는데 특히 다른 취미보다 더 잘 배우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배우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크는 라이딩을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면 바이크 라이더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라이더분들이 암묵적으로 약간 쉬쉬하는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현실입니다. 잘못하던 아니면 옆에서 다른 차가 오던 라이딩을 하다가 죽을 확률이 다른
탈 것이나 스포츠보다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건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잘 배우고 타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바이크를 이동수단이 아닌 요즘엔 취미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취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테니스나 골프, 당구, 탁구 이런 일반적인 레포츠 취미들 할 때 처음 할 때 어떻다고 얘기하세요? 주변에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너 요즘에 뭐 해? 그러면 나 테니스 배워. 나 요즘 골프 배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한다고 하면 배운다고 해요. 그런 것. 근데 바이크를 한번 볼게요. 흔히 말하는 너 요즘 오토바이 탄다며? 요즘에 나 오토바이 타고 있어. 아니면 나 면허 따려고 준비 중이야. 또는 나 바이크 타.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너 요즘 뭐해 하면 바이크 타고 있으신 분들은 초심자임에도 나 바이크 타라고만 얘기를 해요. 바이크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색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게 중요하고 목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크를 배운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나 바이크 타요. 이 기본적인 인식부터가 조금 잘못된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바이크는 잘 배워야 되는 레포츠이면서 탈 것이에요. 특히나 잘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보고요리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고요리 굉장히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고급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보고요리는 보고요리 자격증이 따로 있죠. 그걸 안 취득하고 보고요리를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보고요리를 했다가 보고 독을 제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 요리를 내놨다. 그래서 그 요리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죠. 독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바이크도 똑같아요. 바이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 타면 굉장히 재밌고 여러 가지 효과도 많고 이점이 많은 탈 것이면서 취미, 레포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루질 못하면 타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다치고 죽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전운전을 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라이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지식을 알고 나서 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가는 게 안전하다는 걸 알아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적어도 항상 라이딩을 할 때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 하면서 조금 더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앞쪽에 사설이 길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바이크를 타시려면 꼭 제대로 배우고 타시라는 거예요. 제가 라이딩 스쿨을 하기 때문에 제 라이딩 스쿨을 들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라이딩 스쿨이 있으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제대로 기본적으로 공도를 잘 탈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에 따라서 라이딩을 잘 하시면 돼요. 잘 배우지 않고 어깨너머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당장엔 안 난다 그래도 실력이 올라가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제대로 맞는 방식으로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가다 보면 사고가 안 난다고 해도 바이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점점 바이크를 불안한 쪽으로 거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면허 체계가 오토바이, 즉 바이크에는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제대로 된 라이딩 교육기관에서 확실하게 기본적인 라이딩에 대한 지식과 테크닉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안전하게 바이크 라이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이크를 사시면 옵션 같은 걸 많이 다시잖아요. 근데 그런 옵션들이 보통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 이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하시는 기본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옵션들의 반 가격이면 라이딩 스쿨을 제대로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옵션을 하는 것보다 그 반 가격의 라이딩 스쿨을 신청을 해서 제대로 된
라이딩 방법을 배우고 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하신다고 해도 그대로 바이크를 타지는 마시고 항상 제대로 라이딩을 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제대로 된 라이딩 테크닉을 배우고 그 이후부터 타시기 시작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바이크의 운행 방법이 있어요. 고유의 운행 방법이고 자동차와도 다르고 자전거와도 다르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같은 길에서 달릴 때 바이크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들이 바이크 라이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본 인식도 알고 계셔야 도로에서 사고 날 위험을 최대한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흔히 위험하다고 하는 바이크의 사고를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검증되고 제대로 된 라이딩 스쿨 기관에서 기본적인 공도 라이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하셔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 타기 편하고 좀 자유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해서 바이크를 덜컥 사서 그대로 타시는 것 말고 타시고 나서 꼭 그 다음 단계, 그 중간 단계인 라이딩 스쿨을 꼭 배우시고 나서 타시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추천을 드려요.